뒤가 꺼졌어요 했을 때 필러를 좀 놓자, 뭐 지방 이식을 좀 해주겠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주저앉아서 퍼지게끔 만드는, 코를 뭉툭하게 만드는 임시 방편,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일반적으로 하는 의사들의 무보형물 수술과 수술 잘하는 의사들의 고급 버전, 이런 기술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의사의 어떤 레벨이 좀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제 나름대로 봐서는 그래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죠. 성형외과 전문의 김재현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요, 콧대 쪽에 이제 보형물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보형물 없이 하는 게 좀 뭔가 안전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형물이 없는 무보형물 코 성형 수술,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보를 좀 드릴까 합니다. 내 코에 정말로 내가 보형물을 넣어야 되나, 보형물 없이 코를 만들 수 있는 코인가, 가능하면 보형물 없이 수술하는 게 좋지만 보형물을 굳이 넣어야 되는 경우라면 보통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가 미간의 볼륨이 너무 낮아서, 여기를 좀 높이고 하시는 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눈두덩이 뼈가 발달이 되고 코로 연결되는 미간 쪽이 푹 꺼지면서 인상이 좀 안 좋아지고 코도 좀 빈약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높이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매부리라고 하는 부분이 불룩하게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미간이 꺼져 보이는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미간의 높이, 볼륨을 원할 때는 뭐든지 넣어줘야죠. 뭐 코끝에서 묶고 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뭔가를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손쉽게는 필러라든지 뭐 지방 이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보형물 같은 거 넣는 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아주 매끈한 옆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너무 싫고 그냥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좀 매끈했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실리콘을 넣어줘야 됩니다. 울퉁불퉁하더라도 위에 보형물로 덮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매끈한 라인이 코 수술하는 큰 부분이라면 보형물을 사용하시는 게 맞죠. 자, 세 번째는요, 이제 휘어져 있는 코를 바로 교정할 때, 이거는 이제 의사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코가 휘었어요, 교정해 주세요. 그러면 절골술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절골술과 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휘어진 코를 바로잡겠다고 절골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면 휘어진 코를 잡는데 보형물이 중요하냐? 세 점으로 이루어진 축이 생기는데요, 미간에서 시작해서 코끝 찍고 인중에서 끝나게 되죠. 코 성형 수술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미간이나 인중은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뼈에 딱 고정되어 있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거는 코끝의 위치만 오른쪽에 조금 두든지 왼쪽에 좀 두든지, 어떤 코끝의 위치를 정확히 잡았을 때 미간과 코끝을 연결시켜서 덮어서 똑바로 만들어주는 게 흰 코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내가 코 수술을 하는 강력한 원인이다, 그러면은 보형물을 넣고 수술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 3가지가 보형물을 넣지 않으면은 개선이 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보형물을 넣은 거에 비해서는 좀 덜 교정되지만 좀 자연스러운 코를 원하신다, 이런 분들은요, 보형물 없이 그냥 조금 덜 교정돼도, 조금 덜 매끈해도 비대칭이 어느 정도 맞는 선에서 유지된다든지, 이 정도까지 원하시는 분들, 코의 길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코끝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중점이 있는 분들은 조건이 맞다면 보형물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보형물 그냥 다 넣고 하면 되지, 안 넣는 걸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보형물을 넣었을 때 얻어지는 효과보다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래 큰 코들이요, 우리나라 말에요, 커진다는 말은 높다, 길다, 두껍다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의사분들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길어진다, 높아진다가 커진다의 다른 의미라는 걸 자꾸 까먹게 될 때가 많은 거죠. 코가 작은 분들은 어차피 얼굴에서 차지하는 코가 이미 작기 때문에 커지는 게 비율이 맞겠죠. 근데 지금이 딱 맞거나 코가 좀 평소에도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보형물이 아니라 뭐든지 코에 넣는 걸 조심하셔야겠죠. 아까 말했던 그런 3가지가 강력하게 원하는 게 아니라면은 조금 덜 교정되더라도 가능하면 보형물 없이 수술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무보형물 코 성형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좀 일반적으로 하는 의사들의 무보형물 수술과 수술 잘하는 의사들의 고급 버전,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의사의 어떤 레벨이 좀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제 나름대로 봐서는 그래요. 보형물 없이 수술할 때는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옆선을 맞춘다든지 코끝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보형물이 있을 때 위에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콧대 라인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지만 보형물 없이도 옆선은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퉁불퉁해짐을 막아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미간 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뼈가 끝나는 부분이 있죠. 여기랑 코끝이 세워졌을 때 코끝 부분이 있죠. 이 뼈 부분과 코끝 부분 사이, 거기가 비어있는 공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버전과 일반적인 버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버전들을 보면요, 뭐 여기에 대한 자각이 없이 그냥 코끝 세워서 매부리 갈아버리고 연결시켜버리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죠. 그게 괜찮을 때도 있지만은 코가 사이즈가 길거나 매부리가 크고 코끝이 떨어져서 낙차폭이 클
때는 결국은 붓기가 빠지면서 코끝 뒷부분이 꺼짐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환자분이 다시 와서 뒤가 꺼졌어요 했을 때 필러를 좀 놓자, 뭐 지방 이식을 좀 해주겠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바닥이 시원찮은데 위에다 자꾸 얹어가지고 다시 주저앉아서 퍼지게끔 만드는, 코를 뭉툭하게 만드는 임시 방편,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경력이 있는 분들, 몇 번 당해보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이제 뭘 하냐면 거기다가 이제 안쪽에 구조를 이제 넣기 시작해요. 연골 종류면 뭐 비중격, 귀연골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인공 진피, 알로돈 같은 걸 넣기도 하고, 뭔가를 메꿔서 이제 버텨주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덜해지는 게 뭐냐면, 정형화된 모양이 있는 딱딱한 재료로 여기를 메꿨을 때 피부가 좀 얇은 경우에 덮으면요, 여기에 메꿔진 애가 부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윤곽이 보여요. 또 하나는 딱딱한 재질로 다 메꿨을 때는 꺼짐 현상이 좋아는 졌지만 아직 남아있거나, 오히려 좀 과학 교정이 돼서 혹처럼 좀 부풀어 올라서 코끝이 더 떨어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의사가 아주 섬세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코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은 피판술이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합니다. 성형외과에서 이 피판술이라는 거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술들이고요. 피판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좋아지느냐가 바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높은 단계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나 오늘 같은 주제, 무보형물 코 성형 수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피판술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삼겹살 많이 드시죠? 삼겹살 이게 층층이 있잖아요. 얘가 다 붙어 있을 때는 이걸 움직여도 잘 움직이지가 않죠. 이 층층이 다 칼로 베어버리면 흔히 말하는 잭나이프 몰라요? 맥가이버는 더 모르겠구나. 맥가이버를 알아요? 다 힌지처럼 이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 자체 하나의 층층이를 피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피판을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동시킬 수 있느냐가 아주 고급스러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 안에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피판술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사들이 하는 수술이 고급진 버전이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코끝이랑 콧대 뼈 사이에 이제 연결시키는, 저는 이제 그 브릿지를 댄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러신 분들이 코끝에 이 뒤쪽 옆쪽 사이드에 살이 많거든요. 이거를 그냥 잘라내는 게 아니라 요거를 피판을 이용해서 양쪽에서 덮어주는 방식이라든지, 뭉툭한 코를 수술할 때 코끝에서부터 콧대로 연결되는 부분을 피판을 만들어서 덮어주는 식으로, 쉽게 말하면요, 뼈대만 대놓고 자기 살로 연결을 시켜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라인이 부드럽게 나오고 과교정이 된다거나 많이 꺼져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환자분 입장에서도 아시면 좋겠지만은, 수술을 할 때 저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거나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하지만 피판술을 꼭 해야지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샤띵 가방도 있고 뭐 루이비띵 가방도 있고 하지만은 뭐 에르메 가방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 식인 거죠. 그렇다고 뭐 샤띵이나 루이비띵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많고 이런데, 그 많은 부분들 중에 일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궁금한 게 있고 그러면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한번 모아서 답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